소음성 난청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를 이제 알리는 자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소음성 난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점점 많아지고요. 근데 사실 소음성 난청으로 병원에 오시면은 의사들이 해줄 게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방을 해서 걸리질 않아야지 소음성 난청이 되면은 청력 회복이 어렵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를 알고 미리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빨리 발견해서 처음에 조치가 가능할 때 그 조치를 하자, 이런 의미로 이런 그 강좌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음성 난청 그러면은 전에는 직업성 난청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공장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하루 종일 들으면서 일하는 분들이 걸리는 병으로 이렇게 같은 의미로 쓰였었는데, 이게 이제 산업이 다양화되고 특히 이제 삶의 질 잘 재밌게 살아보자 뭐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하다가만 이런 소음에 노출되는 게 아니고 살다 보면은 뭐 어디 음악도 듣다가 소음에 노출되고, 또 우리 의무적으로 가는 군대에서 소음에 노출이 되고, 또 항공기나 또 무슨 지하철이나 이런 게 보편화되면서 큰 소리를 들을 기회가 굉장히 많이 되고, 이게 다 위해한 소리로 작용해서 이런 소음성 난청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늘어나냐에 대한 정확한 이렇게 통계는 지금 집계는 되고 있지 않지만 대략 100명 중에 0.5명 내지 1명 정도가 이 소음성 난청으로 난청을 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우리 그 공장 근로자들한테서 검사한 그런 통계 수치는 있는데 그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대개 이제 그 법으로 정한 그런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 내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에 10명 중에 1명은 그 선별검사라고 그러죠. 매년 그 정기 검진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걸리고, 그 중에 또 한 3분의 1 정도는 유소견자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를 들으면은 청력이 망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맞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내용은 전에는 소음성 난청이 직업성 난청하고 같은 말이었는데, 공장에서 일해야지만 이런 소음성 난청을 알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어떤 그 여가 생활을 한다든지, 우리가 뭐 사냥을 한다든지, 그런 총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하는 아주 시끄러운 음악하는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심지어는 우리 그 클래식 음악을 하는 그 오케스트라에서도 지휘하는 사람이라든지 연주하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는데, 우리 이웃인 일본에서 청소년, 젊은이들 중에 한 8%가 말이죠, 이런 소리에 의한 청력 문제가 있다, 이런 믿지 못할 진짜 결과를 발표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그래서 소음이 그럼 뭐냐, 소음성 난청이 얘기니까 소음이 뭐냐, 그리고 난청이 뭐냐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소음이라는 거는 우리 뉴스에서도 가끔 나오는데, 뭐 그 공장 소음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아파트 소음 이런 얘기도 나오죠. 아파트 소음 그러면은 되게 이제 수치로 얘기해가지고 낮 시간은 좀 65라는 대략, 밤에는 뭐 40 내지 45 이런 수치를 넘으면은 소음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뭐 정해놓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65가 넘으면은 아파트 소음을 일으키니까 뭐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행정조치도 막 하고 그러는 게 소음에 준하는 건데, 65라는 수치가 이제 아파트 소음의 그 수치고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차가 지나다닐 때 그 옆에 서 있는 경우에 한 70 정도의 소음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지하철역에서 기차가 지나갈 때 한 80 정도의 소음이 난다고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공장에서는 우리가 90dB라는 숫자에서 8시간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못 박아놨기 때문에 공장에서 나는 소음은 평균 한 90 정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100 정도 되면 어느 정도냐? 100 정도 되면은 그렇게 접하기 힘든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저 클래식 음악 들으러 가면은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케스트라 맨 앞에서 지휘하는 사람이 듣는 소리가 한 100 정도 되고요. 하드락이라는 아주 저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이렇게 시끄러운 음악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나이트클럽 가면은 그 시끄러운 음악, 그 한 10m 안에서 들으면은 한 110 정도 되고, 120 정도 되는 건 어떤 정도냐면은 옆에서 공항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비행기가 옆에서 뜨면은 그게 한 120 정도의 수치라고 그럽니다. 대략 그런 수치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얼마나 큰 소리냐도 문제지만 그 소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들었느냐가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총을 쏘고 이런 수치는 여기서 여기 이제 영어로 돼서 죄송합니다만, 총을 쏘는 수치는 총소리를 바로 옆에서 들으면 140에서 170 정도의 크기가 납니다. 170 되면은 고막이 터지는 정도의 그런 크기거든요. 그런 큰 소리는 잠시만 들어도 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에 한 80dB, 90dB의 소리는 몇 시간을 계속 듣고 그거를 몇 년을 들으면은 우리 귀에 이상이 옵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큰 소리는 잠깐만이라도 안 되고, 그다음에 좀 작은 소리는 어느 정도 이해하면은 계속 들어도 귀에 유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상이면 유해하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수치로 얘기를 하고 있고, 어느 직장에서나 어떤 우리 사회 환경의 어떤 부분에서도 그런 큰 소리를 접할 수 있고 우리 귀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이제 이 정도 이상이면은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그 청력에 문제가 되니까 이상은 하지 말라,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 10년 전 정해놓은 건데,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다 비슷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수치에 90이면은 아까 공장 근로자 그 환경을 얘기했습니다만, 90 정도 소리가 나면은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안 된다. 8시간 근무하는 직장에서는 90이라는 수치를 넘으면 안 된다, 못 박아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이고요. 그거 넘으면은 무슨 이제 나중에 그 보상을 하는 문제라든지 어떤 행정 규제 걸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조용할 때 나는 그 정도는 한 3, 40 정도 수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앞에 들으시는 분들은 한 70 정도를 들으실 겁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은 한 5, 60 정도 들으실 거고요. 수치라는 게 그런 개념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 그래서 공장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그래도 이 어떤 분은 그렇게 수치를 정해놨지만 청력에 이상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규칙을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정기검진을 하고 기록을 해둬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은 의사한테 진찰을 받아야 되고, 이런 규칙을 세워놓고 이 규칙을 따르도록 이렇게 나라에서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약하고 어떤 분은 강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더라도 어떤 애는 좀 약해서 좀 감기도 잘 걸리고, 어떤 애는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튼튼하고 운동도 잘하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한 분들은 그렇게 해놨는데도 이제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빨리 조치를 하자.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걸 요런 부분에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나서 지하철 기차가 막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났더니 갑자기 귀에서 맹맹거리는 소리가 난다. 아니면은 갑자기 옆에서 말하는 소리가 안 들린다. 조금 지나면 좋아지는데, 이런 소견이 나타나면은 내 귀가 조금 소리에 약해졌구나, 이런 거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그 어르신들도 비슷한 걸 경험을 하실 거예요. 몸이 좀 약하면은 귀에서 소리도 많이 나고, 또 식구들이 얘기하는 것도 잘 못 알아듣고, 어때 건강이 좋으시면은
더 잘 들리고 그런 겁니다. 그런 것으로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소음은 그렇고요. 그럼 난청은 뭐냐면, 난청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주제가 이런 겁니다. 강한 빛을 우리가 보면은 눈에 나쁩니다. 강한 빛 오래 보고 있으면은 눈을 멀게 되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강한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은 우리 청력에 해롭습니다.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오래 듣게 되면은 귀를 먹게 됩니다. 그걸 난청이라고 그러고요. 그 난청이 소음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요인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사람은 좀 강하고 사람에 따른 그런 차이도 있고,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은 지금 신경이 굉장히 청신경이 약해져 있는 유모세포라고 그러는데, 그 우리 귀 안에 들어서 이제 세포가 있거든요. 이 듣는 거를 담당하는 세포가 이렇게 흔들리는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라는 게 공기가 이렇게 진동하는 건데, 이 세포가 흔들려서 듣는 거를 뇌가 알게 되는 겁니다. 많이 흔들리면 큰 소리로 들리고, 작게 흔들리면 작은 소리로 들리고, 그 세포들이 조금 죽으면 조금 못 듣게 되고, 많이 죽으면 많이 못 듣게 되고, 다 죽어버리면 전혀 못 듣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라는 거는 이런 힘인데, 그 힘이 많이 가해질수록 세포들은 많이 손상되고 많이 못 듣게 되는 거죠. 그런 이치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개인 차이가 있고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시끄러운 데를 안 가는 게 최선이죠.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시끄러운 데를 피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시끄러운 데를 가는데 시끄러운 게 유해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가 위해하지 않냐, 그거를 정하기 위해서 수치가 나온 것이고요. 그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 이비인후과에 가시면은 청력 검사라고 이렇게 뭐 귀에다 대고 소리 내면서 이렇게 누르는 검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청력을 측정하는 방법이고, 여기서 나는 소리가 어느 정도 소리가 나는지 측정하는 방법은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요거에 대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그래서 나라에서 이렇게 법을 이렇게 정해놓은 게 뭐가 있냐면은, 소음에서 열심히 평생 10년, 20년 일하고 자기가 못 듣게 됐으면은 이거는 어떤 저희가 산업 재해를 당한 셈인데, 그걸 일부 보상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우에 보상을 해줘라, 이런 걸 갖다가 법령으로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소음성 난청이란 거를 이 법령에서 시행 규칙이지만 정하고 있는데, 그것만 말씀드리면은,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음성 난청은 연소음이라는 거는 계속 나는 소리입니다. 공작 기계 돌아가는 소리는 계속 나죠. 총소리는 땅 쏘고 좀 있다가 땅 쏘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나고, 그래서 연속적으로 나는 그런, 아까 85, 아까 수치 얘기했지 않습니까? 85 이상 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하고, 3년 이상 근무하고, 그다음에 적어도 한쪽 귀가 40이라는 수치 이상으로 난청이 있는 경우에 이 사람을 소음성 난청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측정을 했을 때, 다음 슬라이드, 뭐 이러이러한 수치에 해당되면은 이거는 산업재해 몇 급이다,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마찬가지 얘기고요. 이 내용은 우리 대한이비인후과 2007년도에 감정지침서를 발행할 때 나온 내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